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자,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공포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28 가리키고 있는데요. 중립 구간으로 가까워지나 보다, 이제는 30을 넘어서 4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희망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시 반대로 흐름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제발 조금 하락이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투매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또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이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5%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금 또 실시간으로 한 차례 더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가총액이 7일 동안의 변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지난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이 단숨에 2조 8,300억 달러대까지, 그리고 2조 7천억 대까지도 내려갔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생 상품에서의 이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흔히들 롱 그리고 숏에 무언가의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매수를 위해서 무언가의 롱 포지션을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로 집계되고 있는 매수 롱 포지션 청산량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미미한 움직임들을 보였었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단숨에 롱 포지션 청산하는 양이 늘어났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지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 2,400만 달러도 넘어서는 규모로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달이 마감이 되면서 29일이 마감이 될 때는 막대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열어두셔야겠죠. 이렇게 무언가에 지금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보수적인 접근 전략으로 가야 될 때인가 보다라는 게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트맵에서 조금은 싫어하는 색깔이죠. 짙은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는 82,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83,000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4,00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란 듯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더리움도 7% 넘는 낙폭 보이면서 이제는 3,000달러에서 더더욱 멀어지는 모습, 2,7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도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솔라나도 7%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하이퍼리퀴드마저도 지금은 짙은 빨간색 띄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조금 더 하락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1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면 도대체 2월을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나갈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대응 전략들 주말까지도 꼼꼼하게 조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넘어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실장의 흐름을 제가 몇 가지 또 주제로 같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는 좀 강의 또 교육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FOMC, PPI,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로 또 선호도를 관련해서 좀 시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실제 제가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실시간으로 요 81K 비트코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하락의 흐름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하락 이전에 저 89.3K에서 지지부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금리 동결과 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PPI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금리 동결과 동시에 약간의 하락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던 셧다운이 이제 부분 합의안이 30일 날 발표를 하죠,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하락,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지금 또 추가적으로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대가 많이 높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저번 주부터 제 말을 이제 보시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조금 관망을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기회가 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고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뉴스 제가 차례로 보시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두 부류로 굉장히 딱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신규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나타나는 이 하락세에 점점 더 미소를 띠고 있으실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지난번에 조금 상승이 나타났을 때 추격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실시간으로 낯빛이 조금 어두워지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조금 더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돌파구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 통해서 제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끝까지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짚어봤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89.3K 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잘 유지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밑에까지 지금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82K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앞자리가 7자리까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주말까지의 동태를 조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지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금리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벤트는 뭐 소멸된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망감이 조금 뒤늦게 왔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움직임 아닐까요? 일단은 선반영 됐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제가 오늘 다뤄드릴 주제가 FOMC, PPI,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인데 각기 다른 이슈로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을 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FOMC 동결, 제가 저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뉴스에서 동결의 예상치를 보고 있다라는 걸 하셔서 반영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는 반영의 횟수, 이제 금리나 국면이긴 하지만은 요 횟수랑, 그리고 이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어떤 입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좀 유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FOMC 왜 동결이었냐? 라고 이렇게 일단 제목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장은 동결이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동결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 이 연준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입장을 굳혔냐라는 거를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연준의 핵심 발언은 이겁니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아직 좋지 않고 물가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현재는 동결로 가겠다라고 딱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를 보고. 근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연준이 하나의 합의로 금리 동결을 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이 두 분. 제가 뭐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두 분입니다. 예. 스티브 마이런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의 12명의 이사들 중에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은 금리 인하를 표를 던졌었습니다. 나머지 10분은 금리 동결로 말했고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하나의 합의된 의견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서 추후에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 의장의 어떤 후보들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입김이 더 강하게 드세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합의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약간의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는 그 전에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여러모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은 왜 말을 안 들을까라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제 연준은 정치 기관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FOMC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인사는 이 두 명, 스티븐 마일런과 크리스토퍼 윌러인데 이분들의 어떤 하락의 어떤 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동결로 간 거는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인한 어떤 인플레 촉발된 어떤 상황이 다시 더 커질 수 있다는 염두를 두고 이제 금리 동결로 간 이유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안정이 아직 잡히지 2%를 목표로 잡고 잡아가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이어서 계속 이제 물가를 인플레가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고 있긴 했지만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연준의 자세가 계속 굳히지 않았나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FOMC 전에 CPI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 뭐 동결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CPI가 있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PPI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은 PPI는 어떻게 생산자 물가 말 그대로 뭐 보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CPI 발표 전에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로 차트에 실제로 반영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트를 예측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PPI 지수가 지금 0.2%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실질적인 가장 작년 12월 기준 P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셧다운 합의안이 발표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지금 선반영이 돼서 지지부진한 장을 또 하락세로 이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 PPI의 진짜 역할이라고 하면은 뭐 생산자 물가지수 보여지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물가의 예고편입니다. CPI는 이제 물가를 어떤 체감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PPI는 실제로 내가 소비자가 저희가 이제 사는 물건을 생산했을 때에 그 판매가 이전에 생산가를 기준으로 잡은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PPI는 원인, CPI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CPI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I가 조금 꺾여서 CPI가 둔화되는 거를 지금 기대가 지금 사람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연준에서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금리 동결로 갔고 그 사이에서 셧다운 문제가 아주 이제 촉발되기 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선반영돼서 계속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81K를 계속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고 이제 매매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이제 뭐 리플이라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냥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많이 심장이 좀 쫄깃쫄깃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런 지수를 먼저 선반영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꼭 이제 투자를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PPI 지수 요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음 한 발짝 다음 달 이제 1월 말이다 보니까 2월 달에 어떤 행보를 좀 예측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PPI는 여태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조금씩 그래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럼 또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니까 CPI도 조금씩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사실 우리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예. 물가가 오히려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를 좀 더 멀리 두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금리 인하 국면이긴 했지만은 세 차례 금리 인하 0.25%씩 세 차례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동결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라는 많은 여론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최장기간 46일 동안 조금 미국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이 셧다운이 네. 정리가 됐지만은 이게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이 PPI 지수와 CPI 지수를 제가 잘 보라고 했지만은 이 셧다운에 의해서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지수 자체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어떤 셧다운의 상원에서는 합의가 좀 됐지만은 하원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많은 회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분적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 또 연기였던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추가 하락 및 그리고 이제 PPI와 이런 지수 발표들이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와 우리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물가 지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최근에 무언가의 안정세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셧다운 기간을 거치면서 나온 데이터라는 점에서 약간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포인트도 있기는 합니다. 다시 정상화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아마 이제 주말을 앞두고 곧 결정이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한 만큼 오늘 코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셧다운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데이터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정화된 게 믿을만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경제 지표가 나올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굿뉴스라도 우리 시장에는 배드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까지 꼭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겠지만 오늘 예. 가져오신 개념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PPI와 CPI 관련해서 조금 많은 정보를 가져왔지만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셧다운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으로 해시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좀 선호도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채굴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암호를 풀기 위한 연산 능력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각국에서 채굴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제 대신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규제가 들어오는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요 부분들로 조금 비트코인 선호도
뭐 금과 같이 이제 조금 선호도가 옮겨간 부분들이 얼마나 좀 옮겨갔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선호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요런 기준 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활용하셔라 해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수표들이 조금 활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조금 하나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냐 그리고 하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채굴자들이 그리고 또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차트를 하나 보여줄 건데 지금 해시레이트 치수 자체가 좀 많이 하락돼 있습니다. 가격은 충분히 올라왔었고 그리고 유입된 자금은 충분했었지만은 하락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해시레이트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좀 많이 급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전기료 어마어마한 또 채굴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료 급등이라는 문제와 뭐 단기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굴 난이도 구조 조정에서 뭐 하락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 보시면은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이제 뭐 전기료가 뭐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 해서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채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정말 내가 자본금이 뛰어나신 분들에 한해서 표시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금이나 아니면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기에 그리고 안전자산의 심리가 많이 이동했기에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등한시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네, 이 뒤에 제가 또 코인이나 아니면 금과 미증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자금이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만큼 급 하락한 것은 단순히 내가 자금이 뭐 선호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 자산금 자체가 유입이 좀 다른 것으로 빠졌다. 하지만은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증시를 비교했을 때 지금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일부 투자자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선호도를 조금 시장을 흐름을 좀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짚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FOMC와 그리고 PPI 지수 그리고 이제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시장의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짚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일단은 FOMC 그리고 PPI 해시레이트 연관지어서 연준은 아직 금리나 국면이긴 하지만은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PPI를 통해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은 물가도 아직 잡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장기 신뢰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과 미증시는 정말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 자체는 선호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시면은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요것만 보고 구입할 수 내가 자산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지표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 오늘 셧다운 이후에 상황을 보고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면요. 예. 한 2023년부터의 흐름이 지금 꾸준히 나온 차트잖아요. 예. 꾸준히 파동은 있었을지언정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처럼 급락하는 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혼자만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기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후에서도 계속 어떤 이런 하락은 있었지만은 요번 같은 하락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거 하락을 봤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부분이 많은데 네, 앞서 해시레이트가 뭔가 약간 이 채굴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그 척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좀 넣어두는 시대가 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급 하락을 해서 제가 이제 이 하락의 의미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멀리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금 이동의 흔적일 뿐 실질적으로 채굴자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채굴 어떤 연상 능력의 총합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뭐 단순히 채굴의 의미가 없어져서 좀 떠나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되 자금의 흐름이 이동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코인 시장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커졌다 보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많아졌으면은 예전보다는 변동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실시간 하락 보고 계시겠지만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올랐던 만큼 크게 하락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정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짚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이 오늘 합의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규제가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시고 그 뒤에 짚어드리는 뭐 해시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CPI, PPI를 점검해 보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지는 게 많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돼요. 예. 지금 일단 시장에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셧다운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선반영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더 하락이 나올 건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급락을 실시간으로 하기 전에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차트를 띄워놓고 하락에 대한 부분을 뉴스로 실질적으로 하나 짚어드리려고 했지만은 네. 지금 급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선반영된 거냐?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불안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관망을 하라고 했던 것도 이런 81K라던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두고 봐라고 했던 거고 지금 관망을 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내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아주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왜 재밌는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짚었던 부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고래들이 주워 담지 않을까. 그럼 나도 그래요?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그래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야 라는 걸 어디까지 조금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셧다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제가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부분 합의는 이루어지거든요. 완전 합의는 없지만은 그래서 부분 합의의 어떤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발표를 하고 그 부분 합의에 대한 결과가 요 가격 추가 하락이냐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이어줄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한 79,000달러 여기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76과 그리고 76 이요? 70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나 어. 일단은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81K로 잡았던 이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발표가 있고 나서 천천히 보시면서 차트를 보는 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지나간 이벤트였죠. FOMC와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다뤄주시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이벤트는 셧다운이 되겠습니다. 이 셧다운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의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의견이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해야겠죠. 이렇게 무언가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전문가님처럼 무언가의 대인배처럼 재밌는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계속 차트만 들여다보고 밥도 안 넘어간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고 멘탈 케어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들 이 주말 사이에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이벤트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벤트들 조금 중요하게 다뤄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분위기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다져놔야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 같이 들어보시면서 그 기초를 한번 같이 탄탄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저희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뉴스 같은 거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더불어서 기준점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교육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FOMC나 PPI, CPI, 그리고 미증시, 이 비트코인과 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자산이 미증시와 금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고공행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FOMC와 CPI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미증시와 금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뭐 셧다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전에는 뭐 중요한 어떤 지표 발표를 인해서 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셧다운 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추가 하락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해 가는 이런 국면을 조금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 금과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차트를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금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에 비해서 이미 내가 선호도 자산이 많이 형성돼 있던 나스닥과 달리 금은 과거에는 생각보다 그냥 안전 자산일 뿐 추가의 활용도로 놔두지 않는다는 심리가 강해서 이런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유동 금액이 작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아무래도 경제 물가 자체가 잡히지 않고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급등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졌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똑같이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같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 그럼 나도 이제 이쪽으로 그냥 같이 타서 내 자산을 조금 불리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세, 코스피와 똑같이 하락세를 보였을 때는 다 코인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만큼이나 올랐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지니까 이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급락하는 걸 보다 보니까 다시 이 나스닥과 금의 안전자산의 유입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오늘 지금 셧다운과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어떤 상품 그리고 이제 증권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좀 불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조금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위치 81K가 지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실시간 상황이 제가 오는 와중에 82K로 급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번 주 2주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첫 번째 89.3K 그리고 81K를 염두에 뒀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혹시나 했었습니다. 셧다운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분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81K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제가 오는 와중에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더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물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하겠죠. 다만은 지금 내가 자금이 제 말을 듣고 자금 흐름을 조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달러로 비축을 하셨던 분들은 이 추가의 1분기 마무리 또는 2분기까지 내다 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흐름 오늘 셧다운 부분 합의와 그리고 이제 뭐 증권과 상품의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를 보시고 과감하게 넣으셔야지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 오히려 먼저 하락세를 맞고 있는 분들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신중히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짚어드리면은 자, 오늘 만약에 부분적 합의가 좀 잘 됐고 규제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81K에서 아무래도 뭐 청산가
뭐 마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섞어서 추가 하락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이제 76K에서 81K 사이에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클래리티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이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아주 매력적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과 똑같이 상품으로 좀 분류되는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집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2600선 뭐 후반대지만은 거의 2600선까지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다시 27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법안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CPI라든가 지수 발표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진짜 안전한 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4, 5년 전부터 투자를 했던 미증시 그리고 이제 코스닥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불장이 와가지고 좀 수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4년 전에는 하락세만 맞는 이런 지수 발표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으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금 신중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리플이 하나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플 요거는 이제 비트와 이더와 다르게 원화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1분기까지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리플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렸고 상승의 저력이 힘이 없었고요. 중요한 거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어떤 이런 논란의 요소가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비트와 이더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떻게 투자처고요. 그리고 리플은 많은 분들이 들고 있어서 또 시청자분들이 저번 방송 끝나고 질문이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말 안 들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돈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리플을 조금 국민코인이라서 뭐 돈만 생기면은 바로 그냥 이걸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라, 뭐 이더리움 사라 말하면 하는 말들이 그 비싸잖아. 리플이 싸잖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어떤 상품과 증권의 분류가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위헌성,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들어가라. 근데 이제 리플 자체는 지금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추가락으로 2600선을 봤지만은 추가적으로 왔을 때 좀 물 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2200원 선. 근데 이게 만약에 법안 문제로 추가락 떨어진다 그러면 고공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뭐 물타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가격선 그리고 이 가격선을 유의해서 보시고 어떻게든 내가 손실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리플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이런 강의는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리플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히든코인 관련해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교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FOMC와 같은 이벤트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우리 시장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는 합니다. 강력한 호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가하기도 하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상승할 아니면 옆으로 눕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동력들이 필요한데 이 와중에 이벤트나 지표들도 우리 시장을 조금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죠. 일단 비트코인 81K가 강한 지지 구간인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조금 아슬아슬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81,000달러대까지 내려가나라는 생각 드니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현재는 82,3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추가적인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76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받아온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박스를 형성해 왔었던 박스 상단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지 라인이 조금 위태로운 만큼 2,760달러 여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XRP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코인이겠지만 1분기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십니다. 1월 아니고요. 1분기입니다. 1분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면은 앞으로도 조금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비트 이더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위험 요소가 조금 더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자리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30원 여기를 지켜주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2,500원대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봉 마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200원 그리고 그 밑으로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을 고려하셨던 분들도 잠시 손을 떼어 놓으시고요. 관망 모드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시장 흐름이 워낙 조금 뒤숭숭하다 보니까 전문가님에 이어서 저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가 궁금한 코인들은 따로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에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라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6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6분 사이에 꼭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기회가 또 아예 없는 거는 아니겠죠. 전문가들은 또 그들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코인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있으신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고 있는 코인은 도대체 어떤 코인일까요? 지금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봤던 코인도 있고 이제 매수하라고 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대조되게 좀 한방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위험성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가져온 코인들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짚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2주 전부터 조금 눈여겨봤던 코인인데요. 지금 가격 형성이 업비트 기준에서 계속 업비트 기준입니다. 원하고요. 그리고서 요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히려 이 상단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같이 솟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제가 셧다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이게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시장의 가격에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미국 기준으로 발표를 했을 때에 대한 실질적인 선방형이 아니고 그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정말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 조금 긍정적이고 규제가 정확하게 명확해졌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더리움과 같이 제가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매집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수익을 올릴 확률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근데 별개의 문제로 또 저번 주에 방송이 끝나고 질문이 좀 한 분이 좀 주셨었어요. 요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와, 내가 정말 운 좋게 크게 내가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342%. 정말 좀 황당한 수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수치긴 하나 요 시간대가 불과 며칠 사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코인들을 원해서 많은 분들이 히든 코인을 달라고 하실 겁니다. 대신 이런 코인들은 제가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질적인 거래량이
매수 매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세력들에서 요 코인과 관련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개미를 모집하려고 올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정말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들 갖다 주세요. 예, 질문을 하실 때 차트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코인 어때요? 아니면 오를까요? 아니면 이번 주는 어떨까요?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코인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쉽게 내가 수익을 얻으셨으면은 쉽게 날릴 확률이 정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같이 가져왔고요. 지금 일단 경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느낀 거는 뭐 정치적 이슈와 아니면 경제 이슈가 얼마나 좀 복잡하게 엮여 있냐라는 걸 또 다시금 좀 느끼는 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를 통틀어서 어떤 나만의 플랜을 갖고 짚고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요 정도를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관련해서 셧다운과 더불어서 좀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인, 여태까지 전문가님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저거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여태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 하락세를 끊어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해 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 더 손익비가 좋게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앞으로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자세한 전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전문가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들은 하단의 QR코드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